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이 발생하면서 지난 8월 14일 이후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도 50명대로 내려왔지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비중이 28%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으로 38일 만에 처음으로 100명대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앞서 전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안정세를 찾았다고 봐도 되는 건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우선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적은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건수가 줄은 영향도 있지만 이제 안정세를 조금 찾고는 있지만 우리가 7월 달에 사실 30명대에서 갑자기 100명대 세 자릿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무증상, 경증 감염자에 의해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더 방역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38일 동안 어쨌든 이제 세 자릿수를 유지했잖아요. 기대한 것처럼 확 줄지 않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초기의 바이러스보다 지금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높아진 거는 여러 연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사실 굉장히 철저히 잘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감염이 잘 되고요. 그리고 잠시 몇 분, 10분, 20분의 대화나 그런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대중교통, 그리고 식당, 카페, 그다음 소모임 이런 곳에서 다 감염이 되다 보니까 감염고리를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냐.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게 되면 최근 연구를 보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마스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철저하게 케이프 같은 것도 방어가 잘 되겠죠.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 바이러스를 많은 부분 막아낼 수 있고 일부만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신체가 건강하신 젊은 분들은 면역에 의해서 이겨내기 때문에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자가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감염력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몸에 면역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천연두 접종과 같은 유사한 그런 간접적인 면역 작용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런 연구가 있지만 앞으로 연구는 더 필요하지만 일부분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 그만큼 보호도 하고 타인에게 감염도 예방시키면서 네. 우리 몸도 일부 항체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가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마스크에 대해서 강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네.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요, 교수님, 재감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3월에 확진을 받았다가 완치가 됐고요. 4월 초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 글쎄요, 이 재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 국내는 없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첫 케이스가 학술지에 보고된 게 이제 홍콩에서 33세 젊은 분이 감염이 3월 달에 됐다가 그때는 약간 증상이 있었어요. 열이 있다든지 기침을 해서 진단을 받고 완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8월 달에 스페인과 영국을 거쳐서 홍콩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그 당시는 무증상이었고 검역 과정에서 진단이 되신 거예요. 예. 근데 그분도 역시 바이러스 종류가 초기와 다른 유전자가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고 또 두 번째 사례로 미국의 20대 남자분은 감염된 게 그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기간에 감염이 되면서 초기보다 처음보다 더 증상이 심해서 두 번째는 폐렴으로 입원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도 유전자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분하고는 굉장히 긴 시간 최소한 4개월 반 정도의
간격을 두고 첫 번째 감염 때 항체가 생기고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그 첫 번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일부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무증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미국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항체가 보통 2달 때까지 계속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달 반 이내에 재감염이 되면서 몸이 회복을 완전히 못한 상태에서 재감염에 의해서 더 폐렴으로 악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추측이 좀 가능하고요. 국내 같은 케이스도 지금 아직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자형이 다를 것이라는 추측하에 앞으로 뭐 연구 학술지에 연구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19가 일부 유전자를 변이를 시키면서 시기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무조건 항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겠군요. 항체가 이제 생기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 예.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여러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인데 아직까지는 주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는 변이가 안 되고 다른 부분에 변이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생기긴 생기지만 변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일부는 분명히 우리 몸에 그 면역을 갖고 있죠. 그 예로 4가지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릴 때 많이 앓은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강한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변이가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면역세포가 몸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변이가 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죠. 하지만 면역이 약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인 경우에서는 몸에서 면역 활동이 좀 낮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폐렴이나 그런 질환으로 악화가 되실 수 있습니다. 형체가 있더라도 항체가 있더라도 이제 변이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아까 건데. 두 케이스를 보면 한 예. 케이스는 항체가 완전 생겨서 몸이 완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네네. 들어오니까 증상이 거의 없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됐는데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굉장히 악화가 되겠죠. 예. 네,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독감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매년 접종을 하잖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매년 접종을 해야 되고 뭐 유행에 따라서 접종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자,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지만 그 아까 말씀 주요 결합하는 부위는 아직 변이가 없고요. 백신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이에 대해서 전체 대강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일부 학생만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학생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등교를 하게 되면 기쁜 마음도 있지만 불안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스크 착용이죠.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또 쉬는 시간이나 그런 경우는 아이들끼리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마스크를 내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특히 유치원 5세 미만 아이들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게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를 감염시켰다는 사례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유치원 같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교육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가 끝난 후에는 PC방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고위험 시설에는 가지 않는 것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등교를 굳이 해야겠느냐, 여전히 좀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일단 이 등교 수업에 대한 어떤 판단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등교를 안 한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력에 어떤 그런 차이도 많이 생기고 예. 또 집에만 있으면서 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일부 등교를 하는 것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확산세가 만일에 줄지 않고 더 많이 생긴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염려가 될 예, 거고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개인위생을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요. 네. 특히 말씀드렸지만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도 떨어지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살짝 앓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할 때 철저하게
마스크 쓰면서 부모님이 또 그 점은 잘 챙겨주시고 네. 학교 끝난 후에 바로 집으로 오거나 공부를 하게 그렇게 좀 교육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 방역이 정말 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2주간 살펴보면은 이게 28%를 넘었다라고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치인지 저희가 어느 정도 위험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28%는 거의 30%이기 때문에 많게는 3명 중에 1명이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거는 내가 감염된 상태를 모르고서 계속 감염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족감 감염이라든지 잠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갔는데 감염이 된다든지 운동을 하고 같이 왔더니 감염이 되고 사무실에서도 생활 과정 중에서 그냥 감염이 되고 대중교통을 타다가 감염이 되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감염 경로를 아마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감염을 유발하지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한테 상당히 좀 위험을 가지고 오고 있고 젊은 층인 경우는 어느 정도 방어력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청년 중에도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염증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치명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조절을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관리가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 고령자 중심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우리가 좀 방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은 젊은 층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감염이 본인이 잘 안 돼야지만 집으로 가서 부모님을 감염시키지 않겠죠. 예.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이 감염된데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또 다른 모임을 가시게 돼요. 예배를 보거나 소모임을 통해서 네. 설명회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 출입을 일정 자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족 간의 감염 위험성을 짚어주셨는데 마침 곧 추석입니다. 때문에 이 추석이 기폭제가 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추석 때 방역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추석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내려오지 않아도 좋다 이런 얘기가 많으셔서 조금 이번 추석은 수도권에서 그냥 가족과 지내시면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지금 풍선 효과로 인해서 휴양지들이 맞습니다. 지금 다 예약이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예. 내려가지 않는 것보다 여행을 가는 건 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귀향을 하는 거는 부모님만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가족 모임이지만 휴양지로 가는 건 불특정 다수와 만날 수 있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으시면 그분들 중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염이 훨씬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행은 이번에 좀 자제해 주시고요. 휴게소에서도 우리가 이제 포장만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식사도 네. 네, 그런 경우도 조금 잘 지켜주시고 개인위생을 잘 지켜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대구, 부산 같은 일부 지역은 일주일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연장의 필요성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추석이 2주 남았습니다. 추석에 되면 아무래도 그 전에 우리가 성묘도 가고 또 기양도 가기 때문에 기성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행도 지금 많이 예약이 돼 있으시고 그러셔서 저는 추석 때까지는 좀 연장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동 제한을 일부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임이나 그런 걸 자제를 위해서라도 연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중이 2주간 28%를 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추석 연휴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감염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7월하고 8월에 휴양 그죠 여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모임이 많으면서 갑자기 확산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 간의 이동이 있으면 이 바이러스는 전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 이번 추석에 만일에 확산세가 늘어나게 되면 겨울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 바이러스가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감염될 수 있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이번 겨울을 잘 지내야지만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과연 백신은 언제 나와서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것인가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방역 당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이 나오더라도 접종 일정이 상당히 좀 느리게 진행이 될 것이고 맞더라도 2번은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종플루 때는 1회 접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백신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지만 3상 임상이 아마 이번 연말에는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말이 조금 다르지만 4월에 될 거다, 여름 하반기에 될 거다, 가을에 될 거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년 중하반기가 돼야 미국에서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백신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고 수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정도가 될 텐데 한 번이 아니라 이 백신은 지금까지 연구를 본 2번을 한 달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중화항체가 충분히 형성이 되기 때문에 면역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처음 맞고 한 달 기다린 후에 2번째를 맞아야 되는 기간도 있지만 그 기간 중에 백신 접종을 했더니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맞는 미국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의 부작용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백신을 어느 정도 접종할지 어느 쪽의 백신을 접종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의 수급 기간과 그다음에 2회 접종 그런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부작용에 대해서 관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방역 당국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내년 중하반기 이후에나 돼서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름 정도 지나야 내년 되지 여름이요? 않을까. 아. 조금 더 백신이 만일에 수급이 많이 되고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많은 양의 백신이 개발됐는데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되면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신속성만큼이나 안전성도 네.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